우리는 살면서 의도치 않은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요. 오늘은 성희롱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에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희롱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기관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 능력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의 불안 등 경제적 손실도 발생도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행위자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행위자로 입증이 되는 그 순간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또 징계를 받게 되어 경제적 손실과 경력상 오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희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된 성희롱의 개념은 개인적인 문제,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성희롱의 개념은 성희롱과 성폭력은 분절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희롱도 성폭력과 같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료 혹은 상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례인데요. 여직원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뽀뽀해줘
라고 하고 근무 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업무용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한 동영상을 여직원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여직원과 닮았다고까지 말했던 거죠. 회사 동료 혹은 상사가 평소 지속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고 음란 동영상을 직원에게 노출하며 그 동영상에 나온 여성과 닮았다고까지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희롱은 직장 생활 중 업무와 업무 시간 외에 권력을 이용하여 나타납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성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많다고 하여 보통은 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남성 피해자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 직원이 여상사가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식이 있는 여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팔짱을 끼고 회식 자리에서 덮치려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성희롱 피해자 중에는 남성이 존재하며 성희롱 사건 조사의 현황을 보면 남성 피해자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법에서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성희롱에 해당되는 상황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 행위입니다. 외모에 대해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칭찬한다는 의미로 섹시하다라는 단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장소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지만 업무 장소에서만큼은 성희롱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둘째,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입니다.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한 잔 따라봐 라는 말로 계속 강요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는 행동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안마 등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하네? 아, 여기 와서 어깨 좀 주물려봐 라고 말하는 경우 이 또한 안마를 강요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방문을 하였을 때 학생들이 어리고 친하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코치님들의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한 학생에게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너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니? 키스는 했니? 등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모두 성희롱에 해당이 되죠. 다섯째,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입니다. 어느 누가 그 상황에 처해 있어도 느낄 만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말을 했거나 또는 행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성과 관련된 대화나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길 업무관계 이상을 원하는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꼭 대화나 신체적 접촉이 아니어도 노출이 심한 사진 또는 음란한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로 들어서 유명 여배우의 노출이 심한 수영복 사진 등도 이슈라는 이유로 보여주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희롱에는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성희롱이 가장 많이 차지할까요? 네, 바로 언어적 성희롱이 76.3%로 가장 많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란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인 비유, 수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성희롱은 술자리에서 어깨동무, 마사지 요구 등이 있는데 주로 회식 자리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준다거나 신체 특정 부위 노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성희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늦은 밤 우리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볼까? 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확실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상황과 성희롱이 아닌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누드 사진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고 여직원에게 자랑을 한다면 성희롱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직장 상사가 일 때문이라고 불러서 나왔더니 덥석 손을 잡으며 나 너 좋아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떨까요? 단순한 고백이니 그냥 이성관계로 변해서 성희롱이 아닌 걸까요? 네, 정답은 신체적 성희롱으로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바로 손을 덥석 잡은 부분이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다음은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여직원에게 커피나 타와줘요. 커피 한 잔만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건 성희롱이 아닌 성차별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출근길에 모르는 사람이 치마가 짧아서 참 좋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언어적 성희롱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희롱이 아닌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동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희롱으로 인해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이 상황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 간의 동료, 상사, 부하 직원 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성 간에 1대1로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는 경우 평소보다 우리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업무 사회 이전에 남녀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대화를 할 때는 단어 선택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격려를 해주고 싶은 상황일 때는 악수 정도는 괜찮지만 다른 스킨십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예로 들어서 포옹이나 수고했어 하면서 어깨 등을 두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과 가치관에 따라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주제가 아무래도 외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외모에 대한 비유, 평가, 농담을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따라 농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 또는 식사 후에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술과 함께 할 때인데요. 과도한 음주와 가무가 있을 때 분위기가 고조되어 당시에는 괜찮은 것처럼 넘어갈지 몰라도 다시 피해자가 생각을 했을 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식 또는 업무가 끝난 후 귀가를 할 때는 이성과 함께 택시를 타는 상황도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어야 하는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요소를 애초에 방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코치님들이 학생과 학부모 상담에서 시각적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는 복장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 옷을 입는 경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상의에서 가슴 부분이 많이 파여있는 옷은 몸을 조금만 숙여도 가슴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에 피해 주셔야 합니다. 또 패션의 한 부분이라며 단추를 2개 이상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코치님들이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갈 때에는 꼭 단추를 여며주셔야 합니다. 이 역시 몸을 숙였을 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의 부분에서는 과도하게 짧은 반바지와 치마 대신 긴 바지와 또는 최소 무릎 정도 오는 길이의 치마를 입어주셔야 합니다. 시각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하의 노출 부분이 많아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며 만약 바닥에 앉아서 상담이 진행될 경우 우리가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시선이 아무래도 더 다리 쪽으로 많이 가며 짧은 치마일 경우 속옷 노출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옷 중 하나인 바로 시스루 패션인데요. 이 시스루 패션은 속옷이 비치는 옷이죠. 직접적으로 속옷을 보여지게 되는 경우이기에 입지 않아야 합니다. 되도록 속옷이 보이지 않는 옷을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민소매 옷을 너무 헐렁하게 입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민소매 옷이 시스루가 아니어서 속옷이 안 보이고 가슴 부분도 많이 안 파져 있다고 하여도 팔이 나오는 부분이 너무 헐렁할 경우 역시 속옷 노출의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부위가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속옷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입장을 생각을 하시고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혹여 성희롱 발생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상황이 발생될 때 상대방에게 바로 반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상황이 성희롱이란 것을 인지하도록 하여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상대적인 관점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기에 성희롱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은 코치,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묻어나는 몸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